자, 안녕하십니까. 닥터로치입니다.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을 안고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진실. 자, 노로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옵니다. 자, 노로바이러스의 목표는 요 소장입니다. 요 소장을 가는 게 목표로 들어오는 노로바이러스. 자, 경구로 들어옵니다. 경구로 들어온 노로바이러스가 위로 갑니다. 하지만 위에는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위산이죠. 자, 이 엄청난 위산의 노로바이러스가 살아남습니다. 저항성을 띱니다. 일부가 살아남습니다. 그래도 뭐 100% 저항성은 아니고 일부가 살아남아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위장을 통과하면 소장으로 가는데 세포 표면에 인식해서 소장의 세포 표면에 인식해서 상피세포 내로 들어갑니다. 여기 소장까지 도착했죠. 놈이 소장으로 들어옵니다. 자, 소장에서 이놈의 침투가 이루어지는데 침투가 끝나고 복제를 하면서 세포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이 귀여운 상피세포를 이렇게 뻥 하고 터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세포를 파괴시켜 버리죠. 상피세포가 파괴된 이후 세포 벽이 망가졌죠. 벽이 망가지면은 수분 흡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수분 흡수, 전해질 흡수에도 모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설사 같은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피세포 파괴가 더 심하면 더 많은 설사가 일어나겠죠. 자, 감염이나 염증 반응으로 자율신경계에 자극이 일어나고 구역구토가 유발된다. 그리고 장 상피세포에서 면역 반응이 유발되어서 전신 증상이 일어난다. 열이나 두통이나 뭐 구역감, 뭐 복통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초기 면역 반응, 대식세포, 호중구 같은 초기에도 대응합니다. 이런 안티페론 같은 항바이러스 물질들이 초기 반응에 나섭니다. 이런 초기 면역 반응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사람은 초기의 면역 반응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방어벽을 뚫리면은 이제 후천 면역 시스템이 가동돼서 항체 생성으로 중화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조금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질문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뭐가 있다 그랬죠? 여기 소장 점막에 점액 같은 게 있죠. 요 점액 같은 게 분비가 많아지면은 이 상피세포를 보호할 수가 있나? 정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이 소장은 수분이랑 뭐 영양소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점액층이 되게 얇아요. 대장에 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막층이 좀 약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렇다 하지만 약으로 우리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점액을 증진시키는 약들이 있죠. 근데 하지만은 소장은 그런 약들이 없습니다. 뭐 개발이 되지 않았고 소장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딱히 내가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소장의 운동을 촉진시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상피세포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상피세포에 결합하는 거를 아예 막기 위해서 위장과 운동을 엄청 빨리 촉진시켜서 이렇게 보낸다. 자, 접촉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뭐 그런 위장과 운동을 촉진시켜서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아이디어가 있겠죠. 자, 이론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가야 되고 그 이동 과정 중에서 점막의 접촉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소장의 접촉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굉장히 빨리 패싱하면은 노출이 안 되나 실제로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장 간 운동 촉진으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된다는 거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최대한 죽여보는 건 어떤가요? 자, 이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위산에 대한 저항이 높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위산 억제제를 먹는 사람은 감염될 위험이 높은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이거 대놓고 연구한 건 없는데 소규모 연구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연구들도 있고요. 위산 자체가 이런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감염에 대해서도 역시나 일부는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산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이 노로바이러스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다. 이거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소독해줄게. 소주와 같이 먹어서, 자, 동시에 먹습니다. 굴을 먹고 알코올을 동시에 먹으면서 소독 효과로 이렇게 넘기는, 아주 굿 아이디어죠. 이게 가능한가? 자, 결론은 19도의 소주 알코올 정도로는 소멸되지 않는다. 자, 소주 알코올로는 자, 이렇게 해롱해롱해지지 않습니다. 뭐 바카디 농축액 정도는 원샷 정도 해야지 요게 고농도 알코올에서는 조금 소멸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농도 알코올이 아니면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술로는 물이다. 자, 이제 걸렸습니다. 어차피 자, 굴을 먹고 걸렸다. 자, 먹을 수 있다면은 음식 같은 걸 먹더라도 경구색, 포카리, 게토리 같은 음료를 많이 섭취해줘라. 당이 들어간 음료들이 조금 흡수가 잘 되죠. 그 다음에 또 영양 성분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장의 부담도 좀 적고요. 하지만 너무 달면 삼투압 변화로 비추한다. 그래서 약국에 파는 분말수에 가서 타서 먹는 걸 추천하죠. 정량에 맞춰서. 약국이나 이게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팝니다. 자, 열이 납니다. 발열 시에는 타이레놀 대 브루펜 어떤 게 더 낫냐? 자, 당연히 타이레놀이 낫습니다. 자, 브루펜계는 위장관계 부담을 주죠. 점막 손상도 일으킬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사제를 사용한다. 자,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장염에서는 지사제는 권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뭐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차피 노출되는 시간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시간이 지체가 돼서 임상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야죠. 의사들은 뭐 아주 심한 설사의 경우에는 뭐 로페라바이드 같은 지사제 같이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실제 효과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효과가 있고, 자, 장의 벽에는 정상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 놈들이 장벽의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로타나 노로바이러스에서도 증상 기간을 단축한다는 효과가 증명된 연구들이 많습니다. 자,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이런 귀여운 장까지 살아간 유산균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놈들이 이런 장벽을 보호하고 장벽의 기능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증명된 겁니다. 자, 감염되기 전, 후 모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조심해서 먹자. 그 다음에 위산옥제제 먹는 사람은 좀 더 조심하자. 유산균 제제를 복용하는 것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장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자, 이미 걸렸으면은 탈수에 주의하자. 경구용 수액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탈수가 안 되게 주의하자. 대부분 요거는 몸이 치유합니다. 몸이 잘 버티니까 탈수 안 되고 2차 감염 예방해주면은 보통 낫는 병이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지만은 굉장히 토하고 전신 증상이 일어난다는 건 고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생구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닥터하물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